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우리나라 적폐급 판왕이 어딥니까? 중앙일보 홍석현과 홍석현의 조카 삼성 이재용, 얘네 둘이 쌍두마차죠. 중앙일보와 조선일보가 우리나라 적폐급 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삼성이 AI 시대로 가는데 필요한 특히 챗 GPT에 들어간다는 엔비디아의 HBM 요거를 SK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천하의 삼성이, 돈도 많은 삼성이 엔비디아 SK는 통과해서 납품까지 하고 있는데 삼성은 이거 테스트 통과 못했대요. 큰일 났다. 삼성이 품질도 요즘에 되게 안 좋대요. 반도체 품질이. 현장에서 조립 컴퓨터 이런 일하시는 분들이 요즘 삼성 거 안 좋아서 안 쓴다는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용이 깜빵에서 나오면 삼성은 점점 나락으로 가는 건 공식이에요. 삼성 가전도 OEM, ODM으로 중국한테 그냥 줘요. 미디어인가 화웨이인가 이런 허접한 중국 애들이 그냥 삼성 마크 달아서 수입해서 판단 말입니다. 이재용이 깜빵 갈 때마다 삼성은 역대 최고 실적을 갈아치우고 주가도 막 폭등하고 그러는데 깜빵에서 나와서 설치면은 되는 일이 없어요. 진짜 이거 공식이에요. 삼성이 LG보다 못해요. 가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도 지금 SK한테 안 되고 있어요. 돈이나 인재들 수준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돈도 훨씬 많은데 SK보다 삼성이. 근데 SK한테 지금 처발리고 있어요. 여러 분야에서 DRAM도 그렇고 SSD도 그렇고 또 HBM 반도체도 그렇고. 로이터 통신회는 좀 신빙성 있는 유명한 언론사잖아요. 지난 4월 말에 삼성전자의 HBM 요 반도체가 엔비디아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대요. 열을 못 잡고 있어요. 기술력 노하우 문제도 있고 삼성이 갑질하고 중소기업 기술 훔치기 이런 짓을 계속 하던 전력이 있어요. 아주 더러운 회사죠. 삼성이 원래 좀 더럽게 해가지고 돈 버는 회사 아니에요? 사카린 밀수하고 지금이야 대단한 번듯한 회사지만 근본이란 게 있어요. 근본이 좀 친일적이고 신의를 안 지켰죠. 금성하고 삼성하고 원래 친했어요. 창업자들끼리. 서로 사업 겹치는 건 하지 말자. 약속을 맺어놓고선 갑자기 삼성 이병철이 자기네들도 가전 사업 한다고 이러면서 배신을 때렸죠. 믿을 수 없는 애들이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LG랑 삼성이 아직도 사이는 안 좋죠. 삼성은 지난해부터 HBM3E에 대한 엔비디아 지금 주가 폭등하고 난리 났어요. 테스트를 통과하려고 노력해봤지만 삼성의 8단 및 12단 HBM3E 칩에 대한 테스트 결과가 실패로 나왔대요. 이거 가짜뉴스라고 선동질하면 안 된다고 삼성 법무팀에서 깍깍대는데 그럼 로이터 통신을 고소하든가. 로이터 통신이 가짜뉴스 퍼뜨린 찌라시 언론사도 아니고 해당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지만 삼성이 엔비디아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업계와 투자자들 사이에서 삼성이 경쟁사인 SK하이닉스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뒤처지고 있어요. 이미 기술력, 품질력, 개발 능력 지금 처벌리고 있습니다. SK한테. 이재용이 진짜 제대로 한 게 없어요. 11조 원을 주고 하만 카돈을 인수를 했는데 명품 스피커 음향 전문 회사 그거 사가지고 시너지 효과 제대로 못 이뤄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만 카돈 계열의 명품 스피커들 싸구려화되고 명품 전략도 제대로 유지도 못하고 하만 카돈 산 이유가 얘네들이 자동차가 이제 가전화, 전자화되면서 이쪽 전장 사업에 다시 진입하기 위해서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에 다시 편입하려고 자동차 스피커 이런 거 납품하는 하만 카돈을 비싸게 주고 산 건데 그것도 LG전자보다 못하고 있어요. LG전자는 오스트리아에 헤드라이트 만드는 회사 챗캅에 사가지고 지금 실적이 장난 아니게 좋고 경영 능력이 아주 떨어져요. 이재용은. 얘는 공부를 되게 많이 했는데 서울대 나와서 일본 게이오 대학교에서 MBA하고 그리고 하버드에서 박사까지 한 공부머리랑 진짜 사업가 전략 장사꾼 머리랑 또 다른 것 같아요. 삼성이 주가도 빌빌대고 있고 요거 못 잡을 가능성이 높아요. 발열이라든지 품질 문제. 여기에 편입 못하면 AI 시대에 이제 완전 죽 쓰는 거예요. 그냥 D램이나 좀 파는 마이크론 같은 회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발열을 못 잡나? 얘네들이 조성구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조성구님이 저한테도 연락을 주셨는데 진짜 최첨단 기술을 만들었는데 삼성이 이 기술을 그냥 뺏어가 버렸어요. 조성구님이 문재인 정권 때도 노무현 때도 열심히 이거를 어필하고 소송도 하고 이러면서 큰 병도 걸리시고 고생하셨는데 끝내는 패배했어요. 왜냐면 노무현도 삼성 정치자금을 받았고 문재인은 삼성 중앙일보의 꼬봉 바지 사장이고 그러니 삼성을 건드리는 이런 일을 해줄 리가 없죠.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들을 막 뺏어가는 이 대기업들을 진짜 혼나야 돼요. 삼성전자는 한미반도체라는 아주 기술력 좋은 강소기업이 있어요. HBM의 핵심 장비인 듀얼 TC 본더 요 장비 요게 아주 핵심 장비예요. 요게 하이닉스랑 마이크론한테 한미반도체가 납품하고 있는 건데 삼성은 요거를 공급을 받지 못하고 성능이 떨어지는 다른 회사 거를 쓴대요. 근데 한미반도체가 기존의 TC 본더라는 장비랑 비교해봤을 때 처리량이 4배나 높고 품질이 좋대요. 저 챗 GPT를 구현하는 HBM 이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 장비인데 이 회사한테 기술을 탈취해가는 더러운 짓을 과거해서 한미반도체가 삼성한테 납품을 안 하는 거예요. 자승자박 자업자득이죠. 자기네들이 더러운 짓하고 신의를 지키지 않고 조그만 회사 거 기술 뺏어가는 이런 더러운 짓 하다가 망하게 생겼어요. AI 시대에 삼성이 못 쫓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한미 반도체가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세크론을 상대로 반도체 후공정에 쓰이는 소잉 앤 플레이스먼트와 관련 4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했어요. 한미 반도체가. 그래서 삼성전자에 한 해에 수십 대씩 요 기계 납품했었는데 점점 주문량 급감하더니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주문이. 왜냐면 이 시기에 삼성전자의 자회사 세크론이 무려 158대의 한미 반도체가 개발한
소잉 앤 플레이스먼트 장비를 지네들이 기술을 탈취해가지고 지네 자회사가 만들어서 지네가 꿀빨었단 얘기예요. 돈도 많은 들이 이렇게 더러운 짓을 한다 이겁니다. 문제는 삼성전자만 거래하면 자회사니까 그래도 한미 반도체가 어떻게 눈 감아줄 수 있는데 아주 더러운 짓을 또 한 거예요. 이걸로 돈을 벌겠다. 삼성이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빼돌려가지고 딴 데다가 납품해서 돈벌이를 한 거예요. 이렇게 신뢰가 없는 이들이 무슨 대기업이라고. 세계시장에서 세크론이라는 삼성 자회사가 한미 반도체의 거래처를 다 잠식해버린 거예요. 진짜 벌을 받아야죠. 그래서 삼성이 한미 반도체 특허를 침해해서 세크론이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자기네 납품이라도 하든가 염치가 있으면 그러면서 한미 반도체가 쌓아놓은 거래처까지 다 뺏어버려서 특허 소송 제기하고 결국 최종적으로 승리는 했지만 상처뿐인 승리죠. 이거는 또 우리나라 대기업의 아주 오랜 고질병인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한미 반도체가 사라졌으면은 문제가 없었을 텐데 기술력이 좋은 회사라서 살아남아서 절치부심해가지고 HBM 장비 듀얼 TC 본더 요거를 최고 기술로 만들어서 세계 최고 기술력으로. 그래서 너네는 안 줘 이씨. 저 같아도 절대 안 주죠.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한테만 준대요. 삼성은 죽어도 안 준다. 그래서 얘네들이 HBM 반도체 제대로 만들어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제 수십조 수백조의 시장이 AI 시장을 꿀을 빨 수 있는 건데 그거 못 올라탈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요 장비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삼성이 요걸 갑자기 개발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한미 반도체는 절대로 삼성한테 이거 납품할 생각 없다. 이거 논의도 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해버렸어요. 아 시원하다. 한미 반도체 애국 기업이네. 좋아. 이게 다 이재용 덕분입니다. 그래서 뭐 한미 반도체가 삼성전자랑 독점 공급 논의한다고 하는데 요거는 사실 무근이래요. 엄플이래요. 그냥 기술력 있는 회사들이 커야죠. 돈 잘 벌고 이런 걸 다 죽여버리는 들이 우리나라의 적폐 대기업들이란 얘기예요. 삼성만 그런 건 아니에요. 또 LG도 짜잘한 것들 그런 것들 하고 현대차도 그런 것들 좀 하고 막 그런 건 있긴 있어요. 그런 양심을 버리는 짓은 안 해야죠. 중소기업들 기술을 왜 뺐습니까? 돈도 많은 대기업들이. 도덕이라는 게 사라졌어요. 우리나라에서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것도 사라졌어요. 세상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지금 많은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이 SK한테 밀리고 있어요. D램에서는 세계 최강자가 삼성이었는데 압도적이었어요. 2022년까지만 해도 43% 점유율, 하이닉스는 27%였는데 지금 D램까지도 SK 하이닉스가 많이 쫓아왔어요. 한 4% 차로 쫓아왔습니다. D램으로 꿀빨던 게 삼성인데 SK한테도 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D램 성능이 좀 안 좋다, 불량률이 높다 이런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거기에다가 SSD, 하드디스크를 대체하는 M2 SSD 요게 이제 꿀빠는 건데 왜냐면 이거 빠르잖아요. 안전하고 SSD만 하드디스크에서 바꿔줘도 컴퓨터가 새 거 같이 빠르잖아요. 근데 삼성이 58%까지 압도적으로 SSD 점유율이 높았는데 SK 하이닉스 뭐 20%대인데 완전 역전됐어요. SK가 M.2 SSD 최첨단 SSD까지 완전 SK한테 역전당했어요. 2배 더블 스코어합니다. SK가 42%, 삼성이 21%예요. 엄마마. HBM3가 SK 하이닉스는 이게 언젠가는 대박은 나겠지만 그렇게 큰 기대를 하고 개발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SK 최태원 회장이 그래도 삼성 이기려면 이런 거는 개발을 해둬야지 하고 세계 최초로 12단 적층 HBM 세계 최초로 상용화해낸 회사가 SK예요. 요게 인공지능 엔비디아에 들어가고 챗 GPT 요게 대박이 날 거예요. 떼돈 벌 거예요. SK도. 이게 이제 SK를 살리는 주력 상품이 될 것 같아요. 요거 이제 삼성이 납품 엔비디아에 못하면 SK가 꿀 빠는 거죠. 이게 다 이재용과 더러운 삼성의 피가 이렇게 배신을 때리다가 지네들이 자승자박을 하는 거죠. 요거 한미 반도체로부터 장비만 제대로 납품 받았으면은 금세 따라잡았을 텐데 삼성도. 장비 개발하는 거 시간 오래 걸립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할 시간 많이 걸릴 텐데.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됐을까요? 지금 주가도 확연히 티가 나요. 파란색이 삼성이고 누리끼리 한 색이 SK인데 SK 거의 20만원, 삼성 7만원대예요. SK가 인공지능 AI 시대에는 승기를 잡은 걸로 보여집니다. 빨리 이재명 정권 돼서 깜빵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몇 년, 한 5, 6년은 갔다 와야지 삼성이 다시 재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징크스가 있잖아요. 이재용이 깜빵만 가면 삼성 대박 난다. 깜빵 나와서 몇 년 설치니까 삼성이 죽잖아요. 삼성이 살 방법은 이재용 회장의 후감 깜빵행밖에 없어 보입니다. 근데 왜 이런 격차가 났을까? 다른 각도에서 좀 분석을 해보면 왜 삼성과 SK가 시작은 삼성이 훨씬 앞서고 자금력이다, 인재 싸움에서도 SK보다 앞섰는데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차이가 났나? 요 근본이 또 있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은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라고 개혁을 외쳤었는데 최태원 회장님은 마누라까지 바꿔버리는 이 개혁 정신에 투사하다 보니까 진정한 개혁은 최태원이다, 마누라까지 바꾸자는 정신으로 삼성을 이제 역전하게 될 직전 상황까지 온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님 훌륭하신 분이에요. 지금 삼성, LG, 이재용이다, 현대 정의선이다, 뭐 이런 사람들 있죠. 한화 재벌 3세들, 3, 4세들의 대빵이 지금 최태원 회장이래요. 근데 최태원은 윤석열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스탠스로 보여져요. 최태원의 SK가 크고 중앙일보 홍석현과 한패인 삼성이 저물어 가면 적폐들도 물갈이가 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세력 싸움에서. 최태원이 되는 게 나아요. 반윤이니까. 최태원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싫어하는 스탠스입니다. 하여튼 최태원 회장님이 돈 많이 벌고
삼성 처발라주고 윤석열 갈아엎자 이렇게 대기업 회장들 여론몰이 자기가 룸사롱에서 한번 해주시면 이재명은 근데 일은 잘한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 이재명 그냥 대통령 하게 놔둘까?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삼성과 중앙일보 홍석현이 모든 정치판을 쥐락펴락 했었는데 SK 최태원 회장이 대빵이 된 게 낫죠. 새로운 적폐의 오야붕으로서 중앙일보 삼성이 좀 찌그러들고 SK가 크는 게 낫죠. 왜냐면 대기업들도 윤석열 정권 싫어해요. 회장들이.